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1패 41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8월에도 미국 메이저리그와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조합픽들이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축구 조합픽 역시 적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에도 멤버십 조합픽들이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2023년에도) 프로토 승부식 모든 회차에서 조합픽들이 적중하면서 높은 수익률과 적중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분들께는 야구 시즌에는 야구승 1패 조합픽을, 농구 시즌에는 농구승 5패 조합픽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옆 동네에서 하루 조합픽에 별풍선 100개 이상씩 쏘시거나 한 달 멤버십 비용이 적게는 5만원 이상, 많게는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액 멤버십에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두산 베어스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두산의 선발 투수는 최승용, 원정팀 삼성의 선발 투수는 최채응입니다. 두산 최승용은 올 시즌 25경기 2승 6패, 평균 자책점 5.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활약하고 있는 최승용인데 최근에는 불펜 투수로만 기용되다가 오랜만에 선발 등판 기회를 잡았습니다. 올 시즌 삼성을 상대로도 나쁘지 않았던 최승용인데 두 번의 삼성전 등판에서 승패 없이 약 7이닝을 투구한 동안 평균 자책점 2.70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 삼성이 최근 타격감이 상당히 좋은 만큼 최승용이 얼만큼 이닝을 버텨주느냐에 따라 이번 삼성과의 3연전 투수 운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 타선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포 양의지가 옆구리 근육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결장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양의지는 현재 리그 전체 타율 5위, 출루율 2위에 올라있고 OPS도 2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두산 타선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두산의 기록적인 11연승 구간 좋은 활약을 펼쳤던 박준영 역시 얼마 전 종아리 부상으로 1군 말소가 된 상황이고 주포 김재환 역시 극심한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점도 두산에겐 악재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베테랑 김재호와 정수빈, 허경민이 제 몫을 해주면서 순위 싸움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삼성전 안방마님 양의지가 결장한다면 두산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삼성의 선발 투수는 최채응입니다. 최채응은 올 시즌 7경기 0승 2패, 평균 자책점 7.2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제대 이후 곧바로 친정팀 삼성으로 합류한 최채응인데 성적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불안한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귀전이었던 LG전만 무실점 경기를 했고 이후 등판한 6경기는 모두 3점 이상씩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피안타율도 3할을 훌쩍 넘기고 있는 가운데 7월 6일 두산전 선발 등판에서도 3이닝 동안 안타 7개를 허용하면서 무너졌었던 최채응입니다. 최근 팀 타선의 타격감이 좋은 만큼 최대한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버텨주는 게 최채응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삼성 타선은 최근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타격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주 팀 타율과 OPS 모두 전체 1위를 기록했고 그 중심에는 류지혁과 구자욱이 있었습니다. 류지혁은 지난주 타율이 무려 6할을 넘어갔고
구자욱 역시 타율 5할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선수 외에 이재현과 강민호 역시 지난주 4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하며 맹활약했고, 김성현과 김현준 역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주포 피렐라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우려가 많았지만 지난주 타선이 완전히 살아나면서 후반기 반등에 성공한 삼성입니다. 선발 투수 최채응이 다소 불안한 투수인 만큼 최근 흐름이 좋은 타선의 득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SSG 랜더스와 NC 다이노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SSG의 선발 투수는 김광현, 원정팀 NC의 선발 투수는 에릭 패디입니다. SSG 김광현은 올 시즌 17경기 6승 3패, 평균 자책점 3.7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KT전 선발 등판에서 7이닝 1자책점 호투했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아쉽게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6월 11일 NC전 등판에서 고전했었는데 이날 약 4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4자책점을 기록했었고 조기 강판됐었던 김광현입니다. 올 시즌 확실히 전성기 때의 포스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상대팀 선발이 리그 최고 투수인 패디인 만큼 김광현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SSG가 NC 상대로 2승 6패, 상대 전적 열세에 놓여있는 만큼 에이스 김광현의 호투가 어느 때보다 꼭 필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SSG 타선은 최근 기복이 심한 모습입니다. 직전 롯데와의 3연전에서 2승 1패를 거두기는 했지만 마지막 3차전에서 KBO 역대 세 번째로 노히트 노런 패배를 당하는 수모를 겪은 SSG입니다. 최근 베테랑 추신수가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번 경기 상대 선발 패디 상대로 홈런을 기록했었던 핵심 용병 에레디아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주포 최정의 최근 부진이 겹치면서 팀 타선의 흐름도 썩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6월 9일 NC전에서 패디를 상대로 6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안타 6개를 기록하면서 2점을 뽑아냈었던 SSG 타선인 만큼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패디를 공략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원정팀 NC의 선발 투수는 에릭 패디입니다. 패디는 올 시즌 18경기 14승 3패, 평균 자책점 2.1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리그 전체 다승 1위, 평균 자책점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꾸준하게 맹활약하고 있는 패디입니다. 직전 8월 2일 롯데전 등판에서 4이닝 5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올 시즌 가장 좋지 않은 피칭을 했었지만 원체 KBO 타자들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도 퀄리티 스타트 그 이상을 기대할 만한 투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NC 타선은 최근 타격감이 좋습니다. 중심 타자인 박건우와 용병 제이슨 마틴, 손아섭과 권희동 모두 후반기 타율 3할 이상을 기록하면서 팀 타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박건우는 이번 경기 상대 선발 김광현을 상대로 올 시즌 홈런을 기록하고 있고, 마틴 역시 안타를 기록했던 만큼 이 두 선수의 활약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팀 타선의 핵심이자 주전 3루수인 서호철이 손가락 부상으로 인해 부상 아웃된 점은 NC에겐 큰 전력 손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NC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KT 위즈와 하나 이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KT의 선발 투수는 윌리엄 쿠에바스, 원정팀 하나의 선발 투수는 리카르도 산체스입니다. KT 쿠에바스는 올 시즌 8경기 4승 0패, 평균 자책점 3.8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SSG전 선발 등판에서 7이닝을 자책점 없이 완벽하게 막아내면서 시즌 4승째를 챙긴 쿠에바스입니다. 올 시즌 하나전 등판은 처음이고, 무엇보다 소속팀 KT가 올 시즌 하나 상대로 1승 1무 4패, 상대 전적 열세에 놓여있는 만큼 쿠에바스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입니다. KT는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느덧 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후반기 치러진 15경기에서 12승 3패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주 6경기에서도 5승 1패를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후반기에 거둔 12승 중 10승이 선발승일 정도로 선발 투수진이 제 몫을 해줬고, 이 구간 팀 평균 자책점이 2.71로 전체 구단 중 가장 낮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KT입니다. 타선에서는 황재균과 배정대가 최근 타격감이 상당히 좋고, 주포 알포드와 박병호 역시 타격감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상철과 오윤석 역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후반기 상승세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하나 상대로 고전했었던 KT인데
최근의 흐름을 살릴 수 있다면 이번 경기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한화의 선발 투수는 리카르도 산체스입니다. 산체스는 올 시즌 13경기 5승 3패, 평균 자책점 2.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한화의 확실한 에이스 투수로 자리 잡은 산체스고, 기본적으로 6에서 7이닝 정도를 소화해줄 수 있는 이닝 소화력도 갖춘 만큼 아무리 최근 흐름이 좋은 KT 타선이라 할지라도 산체스를 쉽사리 공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올 시즌 3번의 원정 경기 등판에서 2승 1패, 평균 자책점 1.00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원정 등판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역시 호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주포 노시환이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최은성 역시 타격감을 점점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김태현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은데, 김태현은 KT 상대로도 올 시즌 타율 5할 5푼 6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강했던 만큼 이번 3연전 한화의 키를 쥐고 있는 타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팀 선수들 모두 상대팀 외국인 투수들을 올 시즌 처음 만나는 만큼 팽팽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 KT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박빙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기아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기아의 선발 투수는 양현종, 원정팀 LG의 선발 투수는 애덤 플로코입니다. 기아 양현종은 올 시즌 18경기 5승 6패, 평균 자책점 4.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발 등판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현종입니다. 지난 두 경기 등판에서 약 11이닝을 투구한 동안 7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양현종답지 않은 투구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 이미 3번의 LG전 등판이 있었는데 1승 0패 평균 자책점 4.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전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LG 타자들에게 피안타를 제법 많이 허용한 양현종입니다. 특히 LG의 홍창기와 김현수에게 약했던 양현종인데, 홍창기는 양현종 상대로 올 시즌 9타수 4안타, 김현수는 7타수 3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현종은 이 두 명을 상대할 때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아 타선은 최근 타격감이 좋습니다. 주포 나성범이 최근 10경기 타율 4할 8푼 6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타격감이 상당히 좋고, 고종욱과 이우성, 김도영 역시 타격감이 물이 오른 상태입니다. 베테랑 김선빈 역시 타격감을 회복했고, 주포 소크라테스 역시 활약이 준수합니다. 확실히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팀 타율 1위 LG를 상대로도 밀릴 것이 없는 기아 타선입니다. 원정팀 LG의 선발 투수는 애덤 플로코입니다. 플로코는 올 시즌 18경기 11승 2패, 평균 자책점 2.3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LG의 수호신이라 불릴 정도로 등판하는 경기마다 자신과 팀이 꼬박꼬박 승리를 챙겨갔었던 플로코인데, 직전 3번의 등판에서 16이닝 동안 11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구간 코로나 확진도 있었고 몸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전반기 좋았던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던 플로코입니다. 올 시즌 기아 상대로도 고전했었던 플로코인데, 두 번의 기아전 등판에서 1승 1패, 평균 자책점 5.59를 기록했었고, 피안타율 역시 3할 9푼 1리를 기록하면서 모든 구단을 통틀어 기아에게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의 박찬호와 김선빈, 고종욱과 소크라테스 등 플로코에게 올 시즌 강했던 타자들이 많은 만큼 플로코가 얼만큼 컨디션을 회복했느냐에 따라 경기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LG 타선은 후반기 현재 여전히 팀 타율과 득점 권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홍창기와 박혜민, 테이블 세터진이 최근에도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주포 오스틴과 김현수 역시 한참 좋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활약해주고 있습니다. 문성주와 문보경, 두 젊은 타자들도 타석에서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오지환 역시 타격감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다만 팀 내 홈런 1위인 박동원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아 선발 양현종을 상대로 홍창기와 김현수가 강했던 만큼 이 두 선수의 활약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키움 히어로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키움의 선발 투수는 안우진, 원정팀 롯데의 선발 투수는 찰리 반지입니다. 키움 안우진은 올 시즌 20경기 7승 7패, 평균 자책점 2.4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8월 2일 LG전 등판에서 6이닝 동안 4자책점을 기록했고, 패전을 기록한 안우진입니다.
KBO 리그에서 타선과 불펜의 지원을 잘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투수고, 더군다나 최근 팀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번 롯데전 역시 안우진의 역투 없이는 키움의 승리가 잘 그려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키움은 팀의 에이스 이정우가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하면서 사실상 올 시즌 100기를 들었고, 팀 선발 로테이션의 핵심인 최원태까지 LG로 트레이드시키면서 현재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원태의 보상 선수로 LG로부터 합류한 이주영이 최근 10경기에서 타율 3할 4푼 4리, 홈런 2개를 기록하면서 포스트 이정우로서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준 건 키움에겐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타선 전반적으로 타격감들이 떨어져 있는 키움이고, 어느덧 8연패를 기록하면서 리그 꼴찌를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선발 투수 안우진의 호투와 타석에서 이주영의 활약이 있어야만 연패 탈출을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정팀 롯데의 선발 투수는 찰리 반지입니다. 반지는 올 시즌 19경기 8승 6패, 평균 자책점 4.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번의 등판에서 연이어 호투하면서 내리 3승을 챙긴 반지고, 무엇보다 올 시즌 키움 상대로 상당히 강했던 만큼 이번 경기 선발 투수로 낙점됐습니다. 올 시즌 3번의 키움전 등판에서 2승 0패, 평균 자책점 1.15를 기록했을 정도로 키움 상대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반지고, 최근 키움 타선의 타격감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호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롯데 타선은 베테랑 정훈이 이끌고 있습니다. 정훈은 최근 10경기에서 타율 3할 6푼 7리를 기록하고 있고, 홈런도 3개 기록하면서 완벽하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동희와 정복은 역시 제 몫을 해주고 있고, 박승욱과 안치홍 역시 타격감이 좋습니다. 특히 롯데의 두 베테랑 안치홍과 전준우가 키움 선발 안우진 상대로 상당히 강했는데, 전준우 역시 6타수 2안타 홈런 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기본적으로 투수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롯데의 베테랑 2명의 활약 여부에 따라 경기 향방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과감하게 1을 추천드리겠습니다. 6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워싱턴 내셔널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필라델피아의 선발 투수는 잭 휠러, 원정팀 워싱턴의 선발 투수는 조슈아 그레이입니다. 필라델피아 필러는 올 시즌 22경기 8승 5패, 평균 자책점 3.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 경기에서 꾸준하게 퀄리티 스타트 이상을 기록해주고 있는 휠러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6에서 7이닝을 소화해줄 수 있는 팀의 에이스 투수지만 올 시즌 워싱턴 상대로는 고전했었던 휠러입니다. 올 시즌 2번의 워싱턴전 등판에서 1승을 챙기기는 했지만 평균 자책점 11.42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워싱턴 타자들에게 공략을 당했었던 휠러입니다. 올 시즌 워싱턴 타선을 상대로 피안타율 3할 7푼 5리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도미닉 스미스와 조이 메네시스, CJ 에이브람스 등 현재 워싱턴의 주축 타자들에게 약했던 휠러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에이스 브라이스 하퍼의 최근 타격감이 상당히 좋고, 알렉 본과 닉 카스테야노스 역시 타격감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팀 내 홈런 1위지만 아직까지 타율 1할대를 기록하고 있는 카일 슈아버 역시 지난 캔자스 시티와의 연전에서 타격감을 회복한 점도 필라델피아에겐 호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팀 내 타율 1위 브라이슨 스탄 역시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는 만큼 확실히 최근 필라델피아 타선의 화력은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타격감이 상당히 좋았던 주전 좌익수 브랜든 마쉬가 무릎 부상으로 인해 결장이 유력한 건 필라델피아에겐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워싱턴의 선발 투수는 조슈아 그레이입니다. 그레이는 올 시즌 22경기 7승 9패, 평균 자책점 3.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미러키전 등판에서 4이닝을 채 소화하지 못하고 5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조기 강판당했던 그레이입니다. 그래도 워싱턴의 에이스 투수고 올 시즌 2번의 필라델피아전 등판에서 1승 0패, 평균 자책점 3.97을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은 피칭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원정 등판 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이 2점대로 낮아지는 점 또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필라델피아의 닉 카스테야노스와 트레이 터너가 그레이 상대로 강했던 만큼 그레이는 이 두 선수를 상대할 때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워싱턴은 직전 신시내티와의 3연전을 깔끔하게 수입했을 정도로 타선의 타격감이 좋습니다. 레인 토마스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팀 내 최고 유망주 CJ 에이브람스 역시 타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팀 타선의 핵심인 제이머 칸델라리오를 컵스로 이적시킨 워싱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토마스와 에이브람스를 축으로 올 시즌 기대 이상의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워싱턴 타선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 상대 선발 투수 잭 휠러를 상대로 올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워싱턴 타자들인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 시즌 워싱턴 타자들이 필라델피아 선발 휠러를 효과적으로 공략했었고, 워싱턴 선발 그레이 역시 제구가 되는 날에는 충분히 위력적인 투수인 만큼 원정팀 워싱턴이 소위 비벼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홈팀 필라델피아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박빙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7번째 경기는 신시내티 레즈와 마이애미 말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신시내티의 선발 투수는 루크 위버, 원정팀 마이애미의 선발 투수는 브렉스턴 게럿입니다. 신시내티 위버는 올 시즌 19경기 2승 4패, 평균 자책점 6.9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시카고 컵스전 등판에서 3이닝 동안 볼넷 4개 포함 4자책점을 기록했고, 제구 난조를 보이면서 조기 강판됐었던 위버입니다. 확실히 안정감은 떨어지는 선발 투수고, 타자 친화적인 홈구장 등판에서 8점대의 평균 자책점과 3할이 넘는 피안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역시 긴 이닝을 소화해주는 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신시내티는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 워싱턴과의 3연전을 모두 패배했고, 시카고 컵스와의 4연전에서도 1승 3패를 기록하면서 연패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8월 들어 투수진들의 평균 자책점이 현저하게 높아졌고, 타선의 응집력이 떨어지면서 득점권 상황에서의 팀 타율 역시 아쉬운 상황입니다. 올 시즌 루키 엘리 델라크루즈와 맨 맥클레인이 기대 이상의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 스펜서 스티어와 TJ 프리들, 제이크 프렐리 등 팀의 기존 멤버들이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면서 성공적으로 리빌딩이 된 신시내티입니다. 다만 확실히 흐름을 탔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경기력 차이가 심하고, 팀 타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조나단 인디아와 제이크 프렐리가 부상으로 아웃된 점은 신시내티에게 악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득점권 상황에서 타선이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안정감이 떨어지는 위버가 선발 투수인 만큼 고전이 예상되는 신시내티입니다. 원정팀 마이애미의 선발 투수는 브렉스턴 게럿입니다. 게럿은 올 시즌 22경기 5승 3패, 평균 자책점 4.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원정 경기 등판에서 3승 1패, 평균 자책점 2.65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이미 5월 15일 신시내티전 등판에서 5이닝 1자책점 호투했었던 게럿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닝 소화력이 있는 투수고, 확실히 신시내티 선발 위버보다는 안정감이 있는 투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애미 역시 최근 분위기는 신시내티와 마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직전 텍사스와의 3연전을 모두 패배했고, 그 전에 있었던 필라델피아와의 4연전 역시 1승 3패를 기록하면서 신시내티와 비슷한 연패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마이애미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조시 벨과 제이크 버거를 영입하면서 타선을 강화했고, 루이스 아라에즈는 여전히 리그 전체 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내 홈런 1위 호르헤 솔레어 역시 한방이 있는 타자고, 최근 헤수스 산체스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은 점도 호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타선의 흐름은 홈팀 신시내티보다는 조금은 괜찮은 마이애미인 만큼 이번 경기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도 예상되지만 과감하게 원정팀 마이애미의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8번째 경기는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볼티모어의 선발 투수는 그레이슨 로드리게스, 원정팀 휴스턴의 선발 투수는 프람버 발데스입니다. 볼티모어 로드리게스는 올 시즌 14경기 2승 3패, 평균 자책점 6.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7번의 홈경기 등판이 있었고, 홈에서 3할이 넘는 피안타율과 평균 자책점 7.36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원정보다 오히려 홈에서 흔들렸었던 로드리게스입니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루키 투수인 만큼 확실히 안정감은 떨어지는 투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5이닝 정도를 잘 막아준다면 성공적인 피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볼티모어는 직전 뉴욕 매츠와의 3연전을 깔끔하게 수입하면서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 치러진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
이 구간 팀 타율이 3할 4푼 6리에 달할 정도로 팀 타선의 타격감이 상당히 올라온 모습입니다. 라이언 오헌과 오스틴 헤이즈, 애들리 러치맨 등 핵심 타자들의 타격감이 좋고 앤서니 산탄데르 역시 타격감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특히 라이언 마운트 캐슬이 최근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면서 말 그대로 걸을 타자가 없는 최근의 볼티모어 타선입니다. 최근의 흐름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 난적 휴스턴을 상대로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휴스턴의 선발 투수는 프람버 발데스입니다. 발데스는 올 시즌 21경기 9승 7패, 평균 자책점 3.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 4번의 선발 등판에서 7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흔들렸었던 발데스인데 직전 8월의 첫 등판이었던 클리블랜드전에서 노히트 노런을 달성하면서 완벽하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휴스턴 구단 좌완 투수 최초의 노히트 노런이었고 9이닝 동안 피안타 제로, 볼넷 단 1개를 내주면서 완벽투를 펼쳤던 발데스입니다. 다만 볼티모어 타자들에게는 다소 약했던 발데스인데 볼티모어 타자들은 발데스 상대로 통산 40타수 14안타, 타율 3할 2푼 5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들리 러치맨과 라이언 마운트 캐슬, 앤서니 산탄데르 이 3명에게 약했던 만큼 아무리 직전 경기 반등에 성공한 발데스여도 고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타선에선 카일 터커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얼마 전 부상에서 복귀한 요르단 알바레즈와 호세 알투베의 타격감 역시 올라온 모습입니다. 다만 알렉스 브래그먼의 타격감이 다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터커 역시 한참 좋을 때만큼의 모습이 아닌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알투베와 알바레즈의 활약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확실히 최근 팀 타선의 전반적인 타율은 홈팀 볼티모어에 비해 떨어지는 휴스턴인 만큼 선발 투수 발데스의 호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최근 타선의 흐름은 홈팀 볼티모어가 더 좋고 선발 투수는 원정팀 휴스턴이 우세한 만큼 상당히 팽팽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두 팀의 접전 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과감하게 1을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보스턴 레드삭스와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보스턴의 선발 투수는 커터 크로포드, 원정팀 캔자스시티의 선발 투수는 브래디 싱어입니다. 보스턴 크로포드는 올 시즌 21경기 5승 5패, 평균 자책점 3.6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시애틀전 선발 등판에서 5이닝을 자책점 없이 막아냈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승리를 챙기진 못했습니다. 올 시즌 선발과 불펜을 오가면서 맹활약하고 있고 사실상 현재 팀의 실질적인 3선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올 시즌 아직 홈 경기 등판에서 승리가 없고 홈에서 평균 자책점이 6점대로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이번 경기가 보스턴 홈에서 치러지고 최근 상대팀 캔자스시티 타선의 타격감이 좋은 점을 고려하면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스턴은 7월에 팀 타율 2할 8푼 4리를 기록했을 정도로 타선의 타격감이 좋았는데 8월 들어 4경기를 치른 현재 8월 팀 타율이 2할 3푼 7리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직전 토론토와의 3연전을 모두 패배했고 최근 8경기 1승 7패에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팀 내 타율 1, 2위를 달리고 있는 제런 듀란과 요시다는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는 반면 타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알렉스 버두고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점이 뼈아픕니다. 그래도 최근 주포 라파엘 데버스의 타격감이 올라오고 있고 핵심 타자인 저스틴 터너가 복귀한 건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원정보다 홈에서 압도적으로 팀 타율이 높아지는 보스턴인 만큼 이번 홈 경기에서 연패를 끊기 위해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정팀 캔자스시티의 선발 투수는 브래디 싱어입니다. 싱어는 올 시즌 22경기 7승 8패, 평균 자책점 5.1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뉴욕 매치전 선발 등판에서 8이닝을 자책점 없이 완벽하게 막아내면서 시즌 7승째를 챙긴 싱어입니다. 확실히 경기력 기복이 있는 투수지만 그래도 제구가 잡히는 날에는 선발 투수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투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올 시즌 원정 경기 등판에서 6.91의 평균 자책점과 3할대의 피안타율을 기록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복이 있는 투수인 만큼 직전 경기 호투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캔자스시티 타선은 최근 타격감이 좋습니다. 8월 5경기에서 4승 1패를 거두고 있고 이구한 팀 타율 2할 9푼 3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선의 에이스 바비 위트 주니어가 최근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프레디 페르민과 마이켈 가르시아 역시 타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바비 위트 주니어와 마이켈 가르시아는 나란히 빅리그 2년차 2000년생 신예 선수들인데 팀의 중심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캔자스시티 타선의 좋은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최근 상승세를 고려한다면 캔자스시티 쪽 이변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승1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캔자스시티 쪽 이변을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뉴욕 양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화이트삭스의 선발 투수는 투키 투상, 원정팀 양키스의 선발 투수는 클라크 슈미트입니다. 화이트삭스 투상은 올 시즌 10경기 1승 4패, 평균 자책점 3.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클리블랜드에서 화이트삭스로 팀을 옮겼고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활약 중인 투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볼넷 허용이 많은 편인 만큼 안정감은 떨어지는 투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4에서 5이닝 정도를 버텨준다면 기대 이상의 피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화이트삭스는 가을 야구를 포기했고 동시에 셀러 선언을 하면서 팀의 주요 선수들을 트레이드 시켰습니다. 핵심 선발 투수라 할 수 있는 루카스 지올리토와 랜스 린을 트레이드 시켰고 불펜 자원인 레이날드 로페스와 조 켈리, 켄달 그레이브맨을 각각 트레이드 시키면서 사실상 이번 시즌 100기를 들었습니다. 타선에서는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팀 내 홈런 2위를 달리고 있던 제이크 버거마저 트레이드 시키면서 타선에도 전력 누수가 있는 화이트삭스입니다. 최근 의외로 승리를 챙기는 경기들이 종종 나오는 화이트삭스지만 아무래도 동기부여적인 측면이나 팀 전력을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뉴욕 양키스의 선발 투수는 클라크 슈미트입니다. 슈미트는 올 시즌 23경기 7승 6패, 평균 자책점 4.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휴스턴전 등판에서 5이닝 2자책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신승에 일조했었던 슈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5이닝 정도를 소화해줄 수 있는 선발 자원이고 카를로스 로돈과 네스터 코르테스가 부상으로 아웃돼 있을 때 팀 선발 로테이션에서 꾸준하게 제 몫을 해준 투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유형의 투수는 아닌 만큼 타선의 충분한 득점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양키스는 현재 리그 전체 30개 팀 중 팀 타율 29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올 시즌 타자들의 타격감이 좋지 않습니다. 한방이 있는 타자들은 많이 포진되어 있지만 기복이 심해서 빈공에 허덕이는 경기들도 많습니다. 팀의 에이스 애런 저지가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아직 타격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악재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최근 글레이버 토레스가 타격감이 상당히 좋은 점과 기복은 있지만 DJ 르메휴와 지안 카를로 스탠튼 역시 타격감을 어느 정도 회복한 것도 양키스에겐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토레스가 활약해줘야 하고 무엇보다 애런 저지가 타격 부진에서 벗어나야만 양키스가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기는 올 시즌 양키스 타선의 기복을 생각한다면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도 가져가고 싶지만 홈팀 화이트삭스의 동기부여가 떨어져 있는 점과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은 원정팀 양키스가 앞서 있는 점을 고려해 원정팀 양키스의 승리만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미러키 브루어스와 콜로라도 로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러키의 선발 투수는 웨이드 마일리, 원정팀 콜로라도의 선발 투수는 카일 프리랜드입니다. 미러키 마일리는 올 시즌 14경기 6승 2패, 평균 자책점 3.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부상 복귀 전이었던 워싱턴전 등판에서 4이닝 1자책점을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은 피칭을 했습니다. 올해로 메이저리그 14년 차인 베테랑 투수고 현재 메이저리그 통산 105승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경험이 많은 만큼 기본적으로 5에서 6이닝 정도를 소화해 줄 수 있는 투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콜로라도 타선의 에이스 엘리아스 디아즈에게 상당히 약했던 마일리인데 디아즈는 마일리를 상대로 통산 14타수 6안타, 타율 4할 2푼 9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CJ 크론과 랜달 그리치를 트레이드 시키면서 타선에 전력 누수가 있는 콜로라도지만 마일리는 디아즈와의 대결만큼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러키 타선은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직전 피츠버그와의 4연전에서 2승 2패를 거뒀는데 4경기 총 득점이 8점에 그쳤을 정도로 타격감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팀의 주포 크리스티안 옐리치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타선 전반적으로 타격감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 리그 전체 30개 팀 중 팀 타율 27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확실히 공격에서는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올 시즌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옐리치가 해결해주지 못하면 미러키가 고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콜로라도의 선발 투수는 카일 프리랜드입니다. 프리랜드는 올 시즌 21경기 4승 12패, 평균 자책점 4.8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샌디에이고전 선발 등판에서 6이닝 4자책점을 기록했었고 패전을 기록했던 프리랜드입니다. 무엇보다 이날 홈런을 3개나 허용하면서 장타 억제에 실패했었고 이닝은 준수하게 먹어줬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시즌 12패째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면 이 프리랜드가 현재 미러키 소속 타자들에게 상당히 강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러키 소속 타자들은 프리랜드 상대로 통산 55타수 4안타, 타율 7푼 3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약했습니다. 1할이 채 되지 않는 맞대결 타율을 기록 중이고 무엇보다 미러키 타선의 에이스 옐리치 역시 프리랜드 상대로 통산 10타수 1안타로 약했던 만큼 이번 경기 마냥 홈팀 미러키의 승리만을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콜로라도 타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선의 핵심인 CJ 크론과 랜달 그리칙을 트레이드시키면서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팀 타선의 에이스 엘리아스 디아즈가 최근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이 디아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러키 선발 마일리에게 상당히 강했던 만큼 디아즈를 필두로 콜로라도 타선이 분전해준다면 홈팀 미러키를 충분히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 홈에서 미러키와의 3연전을 모두 승리했었던 콜로라도인 만큼 디아즈가 활약해준다면 충분히 비벼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러키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박빙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LA 에인절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에인절스의 선발 투수는 루카스 지올리토, 원정팀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에인절스 지올리토는 올 시즌 23경기 6승 8패, 평균 자책점 4.3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에인절스가 가을 야구를 포기하지 않았고 화이트삭스로부터 선발 투수 자원인 지올리토를 영입했습니다. 다만 에인절스 옷을 입고 등판한 2경기에서 2패를 기록 중이고 2경기 9이닝을 투구한 동안 12자책점을 기록하면서 기대 이하의 피칭 내용을 보여준 지올리토입니다. 최근 에인절스는 오타니까지 팀에 잔류시키며 가을 야구를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지만 최근 6연패의 늪에 빠지면서 사실상 가을 야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직전 시애틀과의 4연전을 홈에서 수입당한 게 너무나도 뼈아팠습니다. 오타니 역시 한참 좋을 때만큼의 타격감은 아닌 모습이고 콜로라도로부터 영입한 CJ 크론과 랜달 그리칭 역시 아직까지 눈에 확 띌 만큼의 활약을 타석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발 투수 지올리토가 이번 경기에도 흔들린다면 더욱더 가을 야구 가능성은 희박해질 에인절스입니다. 원정팀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직전 약체 오클랜드와의 2연전을 모두 패배하면서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7월부터 팀 타율이 2할 초반대로 떨어졌고 8월 팀 타율 역시 2할 1푼 3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타선의 타격감이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래도 팀 내 유일한 3할 타자인 윌머 플로레스가 고군분투하고 있고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타격감이 올라온 건 샌프란시스코로선 다행인 부분입니다. 타이로 에스트라다가 부상 복귀한 점 역시 호재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최근 두 팀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어느 한쪽이 압도하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경기입니다.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LA 다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리조나의 선발 투수는 브랜든 팟, 원정팀 다저스의 선발 투수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훌리오 유리아스의 등판이 예상됩니다. 애리조나 팟은 올 시즌 9경기 0승 5패, 평균 자책점 7.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98년생 루키 투수고 직전 샌프란시스코전 선발 등판에서 7이닝 1자책점 호투했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아쉽게 패전을 기록했던 팟입니다. 직전 경기 등판이 올 시즌 최고의 피칭이자 자신의 역사적인 메이저리그 첫 승을 기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최근 애리조나 타선의 타격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팟에게 득점 지원을 해주지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 다저스와는 첫 만남이 되겠고 다저스 타선이 원체 우완 투수에게 강한 만큼
이 우한 루키 투수가 얼만큼 이닝을 버텨줄지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애리조나 타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타격감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현재 6연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구간 팀 타율이 2할 4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타격감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시즌 초반 팀의 돌풍을 이끌었던 코빈 캐롤 역시 한참 좋을 때만큼의 모습이 아니고 이외의 팀의 젊은 자원들 역시 타격감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팀의 베테랑 크리스티안 워커와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의 타격감이 좋은 건 애리조나로선 다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워커와 구리엘이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고전이 예상되는 애리조나입니다. 원정팀 LA 다저스의 선발 투수는 훌리오 유리아스입니다. 유리아스는 올 시즌 16경기 8승 6패, 평균 자책점 4.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부상을 비롯해 부진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유리아스인데 그래도 직전 오클랜드전 등판에서 6이닝을 자책점 없이 잘 막았고 시즌 8승째를 기록하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애리조나 타자들에게도 상당히 강했던 유리아스인데 애리조나 타자들은 유리아스 상대로 통산 108타수 홈런 4개 포함 21안타, 타율 1할 9푼 4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애리조나 타선의 타격감이 좋지 못하고 유리아스 상대로도 통산 2할이 채 되지 않는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유리아스가 직전 경기 호투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올 시즌 원정 경기 등판에서 2승 5패, 평균 자책점이 7.88로 높아지는 유리아스인 만큼 변수가 아예 없는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저스 타선은 최근 타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8월 치러진 6경기에서 5승 1패를 거두고 있고 이 구간 팀 타율이 3할에 달할 정도로 타선의 흐름이 좋습니다. 리그 전체 타율 3위를 달리고 있는 프레디 프리먼이 8월 6경기 타율 5할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무키 베츠 역시 8월 6경기 타율 4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다저스로 돌아온 키케 에르난데스 역시 클러치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고 클리블랜드로부터 영입한 아메드 로사리오 역시 팀에 점점 녹아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타자들이 최근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면 애리조나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 다저스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LA 다저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시애틀 메리너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애틀의 선발 투수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로건 길버트가 유력하고 원정팀 샌디에이고의 선발 투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애틀 길버트는 올 시즌 22경기 9승 5패, 평균 자책점 3.8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8월의 첫 등판이었던 보스턴전에서는 6이닝 3자책점을 기록했었고 7월 5경기 등판에서 4승을 챙겼을 정도로 7월부터 폼이 다시 올라온 길버트입니다. 샌디에이고 타자들 상대로도 상당히 강했던 길버트인데 샌디에이고 타자들은 길버트를 상대로 통산 52타수 8안타, 타율 1할 5푼 4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길버트를 만나면 고전에 섰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홈경기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과 피안타율이 다소 올라가는 길버트지만 최근의 흐름과 샌디에이고 상대로 강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이닝을 충분히 소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애틀은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직전 에인절스와의 원정 4연전을 모두 승리했고 최근 10경기 8승 2패 5연승을 달리고 있는 시애틀입니다. 타선 에이스 훌리오 로드리게스가 최근 타격감이 상당히 좋고 톰 머피와 에우제니오 수아레즈 역시 타격감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7월 말에 콜업돼서 지난 에인절스전에서 역전 말로 홈런을 터뜨린 케이드 말로우 역시 타석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타선의 흐름 또한 나쁘지 않은 시애틀인 만큼 이번 경기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샌디에이고의 선발 투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로테이션상으로는 머스그로브가 선발 등판할 차례인데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로테이션에서 제외됐고 선발 자리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최근 샌디에이고 타선에서는 대한민국의 김하성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새 팀 내 타율 1위로 올라선 김하성이고 8월 7일 목요일 기준으로 14경기 연속 멀티출루라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김하성입니다. 팀 승리 기여도를 뜻하는 WAR이 무려 5.6에 달할 정도로 최근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하성입니다. 얼마 전 샌디에이고에 합류한 최지만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고 샌디에이고가 자랑하는 타티스, 소토, 마차도 이 3명은 최근 기복 있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는 8월 타율이 1할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타격감이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이 3명이 부진하다면 고전이 예상되는 샌디에이고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시애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일패 41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